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그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3중의 잠금 장치를 했어요. 의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서 조원식 국회의장님도 그 표수를 보시고는 말을 잠깐 못 하셨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망설였을 것 같고, 지난 내란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반헌법적인 내란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즉시 직무배제를 시키고 수사하고 체포, 구속하는 것이 맞죠. 네. 그 홍장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상 공익 제보에 가까운 증언을 한 분인데, 그 친윤 창수 검사장이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 네. 라인에서 또 수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윤석열 라인이 그 다시 반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주말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그 자동 폐기된 상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이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셨고, 그 내란의 명백한 혐의들이 국민들께 생중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실 거라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 정족수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개표조차 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그 당시 여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잖아요. 실제로 감금이나 어떤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당시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런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그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3중의 잠금 장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예.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하고 나서 집단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도 불안했는지 의총을 또 소집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의총장에서 만일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법의 148조의 3에 국회의 그 출입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표결에 예.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의총이라는 것은 국회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의총은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양자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 의총을 연 것 자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중간에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제 투표까지 했잖아요. 그 부분을 본다면 이게 뭐 어떤 감금행위나 이런 게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이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더 큰 역풍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또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도 중간에 들어왔고요. 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혜지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세 분은 이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 분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또 표결에 참여해 주신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 용적수에 미치지 못해서 네. 제가 간표위원이었는데 명패수만 세고 개표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은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난번에 비해서 여당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조금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그 표수를 보시고는 말을 잠깐 못 하셨어요. 네. 그럴 정도로 2표가 모자랐던 상황이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망설였을 것 같고 고민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할 생각인데 네 번째 발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그것은 통과돼서 특검이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대통령 탄핵 이슈로 돌아가서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헌법과 법률상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탄핵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임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정 운영을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예. 하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제2의 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국무회의에 심의에 참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내란 세력이라고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정 운영을 운운한다는 것은 네.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 네. 지금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그렇게 반헌법적인 행태를 네.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 상황의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이제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위헌 위법적인 내란 비상계엄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고 그 내란에 동조한 네.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갑자기 나서서 국정 운영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죠. 네. 게다가 지금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런 조기 퇴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또 합의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퇴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친윤 그룹들은. 그래서 네. 이것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모든 관련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탄핵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아무도 이제 남아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난 내란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그런 반헌법적인 내란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즉시 직무 배제를 시키고 수사하고 체포, 구속하는 것이 맞죠. 그런 위험한 인물들이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직무 배제를 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네. 공직자들이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지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했고요. 또 이선 후퇴했다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씨는 사실상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본인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사권을 어제 행사를 한 걸만 네. 봐서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중앙지검에서 홍장원 또 국정원 예. 차장을 또 소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났어요. 피의자로. 예.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회 내란 행위에 대해서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상 공익 제보에 가까운 증언을 한 분인데 그 친윤 그 이창수 검사장이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 네. 라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수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막 여전히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라인이 그 다시 반격을 할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기 퇴진이라든가 뭐 법적인 이 조치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하나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게 국정 운영과 임기를 일임하겠다고 말한 부분도 결국 기망이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어제 그 담화를 공동 담화를 한 것만 봐도 한동훈 대표가 국정의 2인자인 것처럼 지금 나서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들의 짬짬이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그 국민들을 속인 제2의 6.29 선언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매우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렇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혹시 동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은 지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그 내란 세력인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비호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정 전면에 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빨리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지금 탄핵 소추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예. 그래서 탄핵 소추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 주라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검찰도, 경찰도 심지어 이제 공수처도 모두 다 이제 내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에서 지금 특수본이 꾸려졌지만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마저도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비상계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내란 혐의로 그 수사가 진행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그 봐주기 처분을 했던 검찰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좀 불신을 하는 입장이고 어제 법사위 야당 법사위원들이 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에서 예. 이 사건을 수사하고 특검으로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예. 그리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네. 이 직권남용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검찰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네. 공수처는 법상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기관들에게 또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로서는 법상에 따라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앞서 조국 대표가 이 선고를 조금 미뤄달라는 신청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좀 수습해야 한다면서 이제 연기 신청을 했는데 이런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네, 대법원에서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고 거기 체포 대상에 조국 대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2 야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법원의 선고를 연기 신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 야당의 지도자가 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대법원에서도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국민의힘에게 네,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각국이 매우 불안한 눈빛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그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고 국민들께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이제 긴급 의총을 한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과 하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상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십사고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핵이 조금 불안정한 그 절차기 때문에 조기 퇴진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 당론이라는 것도 오늘 또 여러 가지 다른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기 퇴진이라는 것도 시한도 없고 그것이 뭐 몇 달 뭐 언제까지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것만이 저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의총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